자, 5월 21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29,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횡보 같은, 횡보 아닌 횡보 같은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횡보에 관한, 지금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정리를 드릴까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드릴까 하고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런 분들께 오늘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진짜 제 영상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와 맞지 않다면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안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이게 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영상 앞부분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을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느낀 게, 뭐 유튜버 하면은 악플이나 이런 거는 항상 달고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있던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자, 뭐 또 틀렸네, 방송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악플러들은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댓글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 자, 제가 여기에서 말했던 게, 크게 본다면 아직 마지막 5파동은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 남들이 뭐라 하던 저의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현재는 4파의 조정 진행 중이고, 자, 335 패턴의 5의 5-5 부분, 이 C파동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C파동, 여기에 이제 오타가 난 건데, 335 부분의 5의 5 부분이면은, 여기 335가 이거죠. 1, 2, 3, 1, 2, 3,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파동, 여기에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나 마무리 단계까지는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였는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저도 이제 알았네요, 방금 영상 보면서. 335의 5-5 부분이면 여기죠. A, B, C, D, E, 여기 5-5 부분. 자, 마무리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에 있는 마지막 5파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당시의 차트로, 제가 그때 올렸을 때 차트로 보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게 19년도부터 1, 2, 3, 4, 5 임펄스 이제 5파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조정파동이 있죠. 여기에서 2파동, 그리고 4파동, 여기가 이제 조정파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그재그 패턴 나왔고, 여기에선 익스펜디드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플랫 패턴, 여기에서 A, B, C로 이렇게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에서 A, B, C로 가는 이 조정파동,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3, 3, 5로 나오거든요, 익스펜디드가. 그럼 1, 2, 3, 1, 2, 3,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 시점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시면 또 틀렸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커뮤니티에 이걸 올렸는데 또 틀렸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또 틀렸네 라는 말이 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 봅시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아직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또 틀렸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밑에 얘기한 게, 자, 저 캔들이 1분 5분 봉인가요? 하루를 보고 투자를 하시나 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러냐면, 자, 5파동은 무슨 1에서 2로 오르는 파동인가요? 얘기를 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1파동이 만약 진행을 합니다. 1파동 같은 경우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1파동이 19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2파동 상승, 이제 여기에서 2파 조정 오고 3파 상승이 하는데 400일이 걸렸어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기 이 부분이죠. 또 틀렸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딜 보고 지금 틀렸다라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파동이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뭐 여기에 올지 여기는 당연히 오면 안 되고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말했던 이 5파동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했어요. 자, 그래서 또 틀렸네라는 말이 저는 왜 이 부분에서 답답하면 원래 이런 댓글들은 참 많은데 또 틀렸네라는 말을 지금 한다라는 게 웃긴 거죠. 나중에 진짜 여기에서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여기 1파동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지점 여기를 만약 뚫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이거 익스펜디드건 뭐건 아니면 19년부터 봤던 이런 패턴이건 뭐건 이런 거 다 없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 나는 여기까지 보험 깔아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캔들이 지금 뭐 얼마나 움직였다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만약에 1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5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5파동이 걸리는 시간 아까 3파동은 399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을 보고 틀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말했던 얘기 시야를 넓히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야기 드리면 내일 30K 가나요? 이런 거를 묻는 분들 저는 이걸 모른다니까요. 내일 30K 갈까요? 자, 내일 모레 뭐 31K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모릅니다. 자,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자, 지금 29K 정도인데 내일 30K 찍을까요? 제가 그거를 알면은 제 전 재산 롱에 받겠죠. 그죠? 제 전 재산을 싸그리 끌어가지고 30K까지 만약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제 전 재산 다 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냐? 네가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상황을 보고 자, 이 라인이 깨지면은 위험합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패턴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더블탑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트가 가다가 이렇게 더블탑 여기에서 두 번 찍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으로 빠진다. 여러분들 뭐 아니면 많이 아시는 거 있죠. 뭐 헤드앤숄더 차트.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여기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 헤드앤숄더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가 이렇게 쭉 내려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이 패턴들이 왜 있는 거냐? 그냥 지금 이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패턴들이 뭐냐면 이때까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제일 좀 쉽게 얘기하면 더블탑 패턴 여기에서 가다가 올렸어요. 맞고 내려왔어. 다시 올렸어. 근데 여기서 맞고 여기를 뚫지 못하면 여기에서 밑으로 쭉 빠지더라.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예전부터 봐왔을 때 이런 형태의 패턴이 많이 나온다. 더블탑 패턴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럼 플랫 패턴도 익스펜디드 있고 레귤러 패턴이 있고 뭐 러닝 패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익스펜디드 패턴이다. 익스펜디드 플랫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움직임들을 보고 아, 이런 패턴을 만들자라고 한 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더블탑 패턴 여기에서 막혔어요.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받아쳐오는데 여기에서 또 막히고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패닉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그럼 이 기준이 깨지면 더 떨어지더라.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만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용이라는 말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헤드앤숄더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있는데 해숄에 넥라인이 있고 이 넥라인이 깨져버리면 밑으로 더 빠지더라.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지면 여기에서 지지를 했고 지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여기를 패닉이 오고 여기서 더 큰 하락이 많이 나오더라. 그냥 확률상으로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확률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패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내일 30K 갈까요? 몰라요. 그런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박스권이 있다. 여기에서 박스권은 또 왜 생기는 거예요? 저항에 맞고 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스권이 생겨요.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지 라인에서 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스권이라는 패턴이 생기는 거죠.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자, 어제 선물 정연 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어제 이제 오전 1시죠. 이제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시간. 자, 이때 얘기했던 거. 이번에 반등이 오면 뭐라 했어요? 30.7K 구간 뚫으면 롱 관점을 보고 다시 막히면 숏이 유리해 보입니다. 보이시죠? 다시 막히면 숏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때 가격이 언제냐? 이거예요. 보이시죠? 같은 시간이죠. 이때랑 시간 같죠? 자, 이때 보시면 가격이 30K였어요. 자, 30K였는데 이때 얘기 드린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30.7K 구간 뚫으면 롱 관점.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뚫게 되면은 더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겠죠? 바로 여기 있는 라인.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을 뚫으면 롱 관점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는 여기에 있었겠죠. 차트가 30.7K를 뚫었나요? 못 뚫었죠. 자, 이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이거 뚫은 건가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오전 10시 43분입니다. 확실한 돌파 나오기 전에 방심하지 말기. 못 뚫으면 다시 29K대로. 여기 이야기 드렸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격이 이때 가격이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뚫었나요? 이거 무조건 롱인가? 이거 완전 가는 건가? 아, 포모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 드렸던 게 확실한 돌파 나오기 전에 방심하지 말기. 못 뚫으면 다시 언제로? 29K대로. 이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차트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없었을 때죠.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29K 때 진입을 했다. 그쵸? 29K 때 지금 진입을 한 상태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좀 뚫어줬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왜 30.7K를 얘기를 하냐?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또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인을 뚫어주면은 새로운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뚫지 못했기 때문에 뭐다? 여기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를 못 뚫으면 이전과 같이 밑으로 29K대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29K 때 진입을 했을 때 얘기를 드렸던 게 롱은 29.2K, 28.6K 29K 때 진입을 했을 때 이때 오후 11시 45분이죠. 이때가 여기에요. 오후 11시 49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졌죠. 자, 1시간 봉으로 봐서 그런데 좀 가까이 보면 자, 11시 49분이었죠. 여기였어요. 여기 11시 49분에 여기에서 11시 49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29K 때 딱 진입했을 때입니다. 여기 29로 다시 빠졌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롱은 29.2, 28.6 라인까지 그러니까 쉽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상황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는 진입 안 됐어요. 286까지. 자, 286도 왜 보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차트 어느 정도 자기가 추세선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면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거든요. 도달은 안 했습니다. 29.2K까지는 롱 들어갔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그 다음 여기가 2차 라인이 되겠죠. 2차 라인은 매수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틀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틀린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나왔나요? 지금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 하루하루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제 방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 어디까지 보면은 어디다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긴 해요.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어디까진 보고 있네요. 그걸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현물하시는 분들보다 더 바쁘죠. 24시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려요. 나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틀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이런 패턴에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뭘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는 내일 얼마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아니고요. 내일 모레 언제 얼마까지 갑니다. 그거를 할 거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제 전 재산을 다 꼬라박겠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자 30일 40K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전 재산을 40K까지 가는 거에 롱을 걸겠죠.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큰 틀로 보니까 내 관점은 이런 식으로 19년도부터 1, 2, 3, 4, 5파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익스펜디드 플레이스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이 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쯤이면은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지. 내일 가격 얼마를 간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는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거지 된 사람이 한둘인지 아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 재산 다 걸 수 있나요? 제가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 영상 보고 있으면 나중에 댓글 좀 달아봐요. 전 재산을 다 걸었나요? 제가 사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어요? 거지가 됐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틀릴 때는 저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데 틀린 부분은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뭐 3월 28일 날 단기 조정 인방 예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월 28일 날 3월 28일이면 우리 가격으로 치면 어딜까? 3월 28일 여기죠. 3월 28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당시의 가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47K였어요. 자, 이때 단기 조정 인방 예상, 여기에서 단기 조정 인방 예상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건 제가 틀렸다고 확실히 말을 해요. 언제냐? 5월 5일 날 FOMC 일정 라이브로 끝까지 새벽까지 본 다음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저는 일단 긍정적이다. 자, 근데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했던 거, 내가 상승의 관점을 바라보던 말던 중요한 건 뭐냐?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5월 5일날 저는 상승을 바라봤을 때 얘기를 했던 부분 한 번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방향이긴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죠. 손절 라인을 꼭 정해 놓으셔야 된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라인 385 라인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가시는 분들은 여기 39K 여기 있는 라인 깨지면, 자 투자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는 대응이다. 대응을 못할 거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당시에 5월 5일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5월 5일이잖아요. 여기죠. 자 39K 라인 깨지면 손절입니다. 30 그리고 38점 조금 넓게 잡은 38.5. 이때 손절 만약 했으면 이거 피해 다 막았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남한테 니 때문에 뭐가 됐다 니 때문에 뭐가 됐다 하시는 분들 손절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본인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만 해요. 그리고 본인이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리고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FOMC 긍정적이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는 게 대신 손절 라인은 어디를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이때 좀 확대해서 보면은 폴링 엣지 이제 이 부분 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탈하면은 다시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솔직히 몰랐고요.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몰랐는데 일단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고 그 이후로는 매수 라인을 안 잡아드렸어요. 왜냐, 너무 워낙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주는 게 뭐다?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쭉 내리고 쭉 오르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내려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했다, 가격을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올라가는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왜냐, 이때는 전 긍정적이라고 진짜 좀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손절 라인 꼭 지키세요 라는 얘기하면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면서 근데 저는 왠지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얘기했어요. 롱간 좀 죄송하다고. 이럴 때는 저 틀렸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때도 애매하죠. 이제 댓글 보면은 아니, 손절 라인 다 잡아드려서 잘 손절했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선 손절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 부분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매수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매수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손절 라인은 저는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매수해야지. 근데 나도 손절 라인은 딱 정해놔야지. 그냥 여기에서 손해본 게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간 게 죄송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손절 라인까지 갔던 게 죄송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제발 부탁인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조금 넓게 시야를 밝히시고, 알아요. 자, 이 얘기 또 하면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아깝다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 어떤 거를 맞추는지, 내일 몇 K가 가는지 이런 걸 맞추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큰 틀을 바라보고, 아까도 말했던 거, 제가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구간 뚫으면은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막히면은 숏이 유리해 보이네, 내릴 것 같다, 어디가 막히면, 이런 것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 막히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알려드리는 게, 그냥 이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큰 관점으로 보면 전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관점을 공유하는 거지, 내일 몇 K 간다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좀 말이 많죠. 이런 얘기를 좀 드렸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거 뭐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아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그때랑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어제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30.7K를 뚫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라인 30.7K를 뚫어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서 뚫고, 하지만 다음 관문이 31.4, 제가 매도 라인을 걸어놨던, 현물 같은 경우에 제가 매도 라인을 걸어놨던 구간입니다. 31.4K, 그리고 그 위에도 있죠. 계속해서 쭉쭉 있는데, 여기 있는 라인을 일단 뚫어주는 게 목표. 여기를 뚫게 되면은, 자, 초보자들, 제가 말했던 예상에서 매매를 하는 거랑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건 다르다고 해요. 자, 아까도 말했던 거, 307 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 307 라인까지 오면은 이 라인을 뚫으면 전 롱의 관점을 본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럼 내릴 확률이 더 많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앞면 뒷면이 있어요. 자, 앞면이 앞면이 3번이 나왔어요.
숫자가 앞면이라 합시다. 자, 100원짜리면 앞면. 그럼 다음 던졌는데 앞면. 다음 던졌는데 앞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면은 앞면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림일 확률이 높을까요? 숫자가 나올까요? 그림이 나올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 번 연달아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그림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한 번 던지면 또 확률은 50대 50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그래도 그림이 많이 나오겠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고 다시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나올 확률, 숫자 나올 확률 반반이에요. 50대 5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올랐으면 여기 더 내리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본인의 예상이고, 여기를 뚫어준다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하는 게 추세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뚫으면 오히려 롱의 자리가 더 가까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냥 흐름을 보고 그냥 여기까지 많이 올랐다 그럼 떨어지겠네? 그냥 이건 단순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정말 차티스트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20시간씩 막 이렇게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는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돈 많이 못 법니다.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것보다 제가 10분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게 한 달 수익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방식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관점, 여기 있는 라인들 뚫어줘야 되고 여기 있는 라인들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만약 깨져버린다, 이 라인이 뭐 38.6K 정도 되는데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 꼬리를 찾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이 새긴 샜는데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사람들을 보는 관점, 다른 유튜버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맹신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참고용이다 라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 돈을 나한테 맡기고, 저한테 맡겨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저한테 돈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꼴는다고 해서 제가 책임도 안 져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자고 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스 같은 거 너무 휩쓸리지 마라. 뭐 뉴스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사시고, 또 뉴스 따라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리딩은 우리 월요일날, 평일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